종합설계 4조 작품 승용차 침수 사고 발생 시 탈출을 위한 유리 파괴 장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조언을 소개드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소개드리고 작품을 설계했던 과정을 보여드리고 분석한 것을 보여드리고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고 고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언 소개입니다. 조언은 손성전, 전주현, 김우림, 이민형, 유상선, 최윤, 김규태로 각자 기재되어 있는 역할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소개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종합 설계를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함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어있는 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비어있는 자리를 안내해주는 장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방에 사용하는 환풍기 후드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부직포를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경험이 있어서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사장에서 쓰이는 분진 흡입기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분진 흡입기의 흡입구 부분에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식물에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물뿌리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A4 종이 뭉치에서 종이를 뺄 때 손을 베었던 경험이 있어서 종이를 쉽고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자동 배분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흔히 지쿠터라고 부르는 공유 킥보드를 탈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행 중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채택한 아이디어는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때 탈출을 돕기 위해 자동으로 유리를 파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밑에 사진은 아이디어 회의를 한 사진이고, 유리 자동 파괴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차량이 침수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지, 어떻게 유리를 파괴할 것인지에 대해서 등등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실제로 침수 사고 시에 탈출을 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침수 사고 시에는 수압 때문에 차 문은 열 수가 없고 차가 가라앉기 전에 창문을 부수고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차의 창문을 힘으로 부수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 힘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침수 사고 시에는 사망률이 높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인지 조건 및 작동 방식으로는 물 감지 센서를 통해서 차가 물에 빠진 것을 감지하고,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스프링을 통해서 유리를 파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설계할 때 일상생활에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물 감지 센서를 2개를 사용했고, 물이 새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멍을 위쪽으로 파냈습니다. 또한 차량 유리를 엔시스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해 유리의 약한 부분을 타격하여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파괴 시에 필요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석했고, 배터리 쇼트를 막기 위해 기존의 배터리보다 높은 곳에 여분의 배터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과정입니다. 물 감지 센서 2개와 아두이노를 연결해 물을 감지하면 모터가 작동합니다.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물 감지 센서가 2개가 전부 물을 감지해야만 모터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만들어 본 장치에서는 유리를 파괴하기는 했으나 한 번에 파괴되지는 않고 여러 번 타격해야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차로
스프링 4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장치를 만들었으나 1차 시제품처럼 스프링과 장치 앞부분을 잘 고정해줄 틀이 없어서 스프링이 옆으로 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틀을 만들기 위해 CAD 프로그램을 사용해 틀을 설계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치의 전체적인 틀이고 여기 4개의 구멍에 각각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유리를 타격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틀에 넣은 스프링을 여기 각각 4개의 튀어나온 부분에 끼우고 앞부분에는 첨단, 송곳을 달아서 스프링이 압축되었다가 돌아오면서 유리를 타격합니다. 이 부분은 가림막입니다. 가림막이 이 틀의 옆부분 구멍으로 들어가서 방금 유리를 타격하는 부분이 스프링이 압축되어 있는 채로 틀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정되어 있도록 해줍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비어있는 이유는 유리를 타격하는 부분을 고정할 때 첨단 부분이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은 실 같은 것을 연결해서 모터와 연결해 물 감지 센서가 물을 감지하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가림막을 빼내고 압축된 스프링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유리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틀의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 첨단이랑 스프링을 장착해서 만들어진 장치의 모습입니다. 이 첨단이 달린 앞부분이 틀 안에 들어가고 스프링을 압축한 다음에 여기 가림막을 옆부분의 구멍을 넣어서 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유리를 엔시스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실제 차량 유리의 물성치는 차량 유리 파괴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통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성치를 바탕으로 엔시스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엔시스 프로그램 분석 결과입니다. 차량의 옆유리 부분으로 분석을 진행했고 유리의 어느 부분을 타격해야 더 적은 힘이 필요한지,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분석을 진행했고 이 사진들이 그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가림막을 실과 연결해 옆으로 당겨서 가림막이 빠지면 압축되어 있던 스프링이 돌아오면서 유리를 타격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찰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모터를 사용하여 가림막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구매한 모터의 속도로는 가림막을 충분히 빠르게 제거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매한 첨단의 길이가 설계한 틀의 사이즈와 맞지 않았고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첨단의 뾰족한 부분이 마모되어서 예상한 응력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을 좌우로 길게 배치했고 3D 프린트 특성상 요철이 있어서 스프링이 압축되었다가 나오면서 첨단이 달려있는 부분과 틀끼리 마찰이 발생해서 힘이 온전히 전달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찰로는 실제 실험에서 사용한 모터가 아닌 더 작고 빠른 모터를 사용하였으면 가림막을 모터로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제품이므로 첨단을 여러 개 구비해서 실험했으면 마모된 첨단을 사용한 것보다 응력을 조금 더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제작할 때 응력 집중을 위해 최대한 마찰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힘이 온전하게 전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작동해서 유리를 파괴할 정도의 장치는
아주 정교한 설계와 또 아주 정교한 제작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료들을 직접 구매해서 직접 제작하는 것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설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탈출을 위한 유리 파괴 장치에 대한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원을 소개드리고 작품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고 작품에 대해 소개하고 그에 대한 고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원은 손성전, 전주현, 김오림, 유상선, 김규태, 최윤, 이민형으로 각자 기재되어 있는 역할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이 장치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전남 완도에서 승용차가 후진해서 여객선으로 오르려다가 바다로 추락해서 70대 조부모와 20대 손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경남 고성군에서도 60대 운전자가 승용차로 방파제에 주차를 하려다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침수 사고 시에는 수압 때문에 차 문은 열 수가 없고 차가 가라앉기 전에 창문을 부수고 탈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차의 창문을 물리적으로 부수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 힘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상황에서는 명확한 상황 판단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차량 침수 사고 시 자동으로 유리를 파괴해주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먼저 엔시스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의 옆유리를 분석해 유리의 어디를 타격해야 더 잘 깨질지를 분석하고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할 때 쓴 유리의 물성치는 왼쪽 아래에 있는 표에 있는데, 차량 유리 파괴기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실제 차량 유리의 물성치를 그대로 참고해서 분석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작한 과정입니다. 물 감지 센서를 달아서 침수 상황을 감지하고, 물이 감지되면 아두이노를 통해서 LED에 불이 들어오고 모터가 작동되면서 첨단을 달아놓은 스프링을 발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량 비상탈출용 망치를 구해서 직접 유리를 파괴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안 깨지고 4-5번 세게 타격해야 깨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고 상황에서는 특히 노약자에게는 사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를 깨는 방식으로는 전기 충격으로 깨는 방식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회로가 파손된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제작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작동을 막기 위해 물 감지 센서를 2개를 사용해서 2개가 다 감지가 되어야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타격 부위를 날카롭고 뾰족하게 첨단을 달아서 스프링은 최대한 작은 것을 사용해 작품을 소형화했습니다. 1차로 만든 작품에서는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것으로 유리를 타격했는데 쉽게 깨지지는 않았고 7번 정도 타격했을 때 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차 작품을 만들었고, 가지고 있는 스프링 4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타격할 때 힘을 증가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을 당길 때 스프링이 옆으로 휘거나 하는 문제 없이 온전한 힘으로 타격하려면 1차 작품처럼 정교한 틀이 필요한데 예산이나 시간적인 문제로 이런 틀 같은 실제 작품을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 부분인데, 장치를 만들 때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는 않음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실용성을 생각했고, 일상생활에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물 감지 센서를 2개를 사용하였고, 이 센서는 일상생활에서 물이 닿지 않을 만한 곳에 배치해서 실제 침수 상황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거기에 센서가 물을 감지하였을 때 LED에 불이 들어오던 것처럼 차량에서도 경고 신호를 주거나 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실험에서는 실제 차량용 유리가 아닌 직사각형 유리로 진행해서 실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틀이나 이런 걸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1차 작품에서는 유리는 깼지만 힘이 조금 부족했고 2차 작품에서는 적절한 외골격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이나 이런 걸로 적절하게 제작만 가능하다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